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평행정법의 주요 쟁점,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법규에서 출제되는 행정처분은 크게 3법에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사업인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용재결, 세 번째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네 번째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법인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업 인정에 관련된 법적 성질은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은 처분 등으로서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및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 자격 및 행정 심판의 재개를 말한다 해서 처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량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이로서 특허,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서 특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피수용자에게는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켜서 이를 복효적 행정이 내지는 제3자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인정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불복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게 됩니다. 자, 법규 시험에서 쟁점화되는 되면서 기출된 것들은요. 사업인정의 요건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공공필요 있을 것, 그 다음에 이 공공필요는 비례원칙에 판단할 것, 네 번째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을 것 해서 4개 판례가 있고, 이에 대한 판례는 2009도 1051, 2017도 7103일 이렇게 이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인정과 부관 13회 시험에 기출됐고요. 부관에 관련돼서는 20회 시험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정의 절차의 하자 이런 것도 한번 출제가 된 거가 있고요. 된 바가 있고, 토지보상법 제21조 공익성 협의, 공익성 검토 이것도 최근에 관련된 규정이 개정이 된 바가 있어서 이게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과 수용제에 대한 하자의 승계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자주 되는 바가 있습니다. 최근 34회 기출문제에서는요, 사업인정 고시가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0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사업인정은 여러분들이 다 처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인정 고시는 그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만 이제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통지라는 견해가 있고, 이것은 사업 인정과 일체화해서 통일적으로 특허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사업 인정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보상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보전 의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기본적으로 처분성을 가져야 나중에 집행정지라든지 취소 소송이라든지 불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는 통일적으로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사업인정과 수용 재결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는 판례가 등장하는데요. 재결 신청 청구에 관련돼서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권이 있는데, 피수용자는 이에 대응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부가, 재결 신청 청구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3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여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공권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 거부가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수용자의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시에 이를 어떻게 다투느냐, 즉 이 거부가 처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건 번호가 2018도 57865 사건이 되겠습니다. 수용 재결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사건인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오면서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그 사이에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도 거부 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하고요. 요 판례가 특징이 재결 신청을 했는데 재결 신청 청구 거부를 했는데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했을 때 마찬가지 부작위법 확인 소송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본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용 재결은 처분이죠. 그러면서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기속행위면서 재량의 성질도 갖고 있고요.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공법상 대리라는 이러한 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죠. 자, 불복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제83조 2신청으로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5조에서 행정소송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85조 1항은 취소소송을 규율하고 있고요. 85조 제2항은 보상금 증감 청소송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규시험에서 쟁점화되는 것들은 수용재결과 그에 대한 불복, 그 다음에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이의신청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수용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으로서 2008도 1504, 즉 수용재결이 소외 대상이냐 아니면 이의재결이 이의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냐 그래서 원처분주의로서 출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2008도 1504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소송으로서는 2008도 822, 그 다음에 2018도 227 간접손실보상, 2008도 822은 자녀지에 대한 불복이죠. 보증소로 다투고 2018도 227 간접손실보상도 보증소로 다투고 그 다음에 2007다 8119 우리가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재결 이전에는 공법상 당사자로 다투고 재결 이후에는 이를 제외하거나 거부했을 때 85조 1항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주거이전비 증액에 대해서는 재결 이후에 85조 2항 보상금 증감 청소소로 다툰다라고 하는 이런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대한 하자승계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재결도 그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대해서는 이것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냐, 법적 성질이 처분이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불복에 대해서는 표공과 개공 모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 이의신청 제도는 강학상 이의신청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재심사 절차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이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표공과 개공의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서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표공과 개공도 법규시험에서 쟁점화되면서 기출되는 것들은 표공과 개공 자체의 불복이 되겠습니다. 즉 법적 성질이 처분이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취소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공과 개공 자체의 절차의 하자와 권리구제. 자, 우리가 이제 침입적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청취, 23조 이유제시 이런 침입적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절차의 하자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냥 행정 그 처분 자체에서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절차의 정당성 관점에서 이러한 절차의 하자라는 부분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서 절차,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그 결정 절차에서 절차의 하자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술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개공과 과세처분의 하자의 승계. 자,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의 승계. 936, 8542는 통지하지 않았을 때 개공과 과세처분의 하자 승계를 인정했고요. 936, 8542는. 그 이후에 나오는 판례들은 통지를 다 해가지고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있어서 하자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들이 등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공과 수용재개의 하자 승계죠. 2007도 13845 비교 편지 결정의 위법이 수용재결에 하자승계 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위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관련돼서는 법규 시험에서 쟁점화되면서 기출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 징계처분, 사에 대한 징계처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있고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 다음에 변형된 과징금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 성질로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자격 취소, 명의대여에 의한 자격 취소는 재량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우리 그 감정평가사법에 규율이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도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이제 규율만 되어 있을 뿐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강학상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러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으면 90일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면 되겠다. 법규 시험에서 주로 이러한 징계 처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침입적 처분에 대한 절차의 하자. 그래서 감정평가사법 자체에 있는 징계 처분 절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말고 이제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상의 침입적 처분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 청취, 23조 이유 제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히 뭐 과징금 같은 거 이의신청 규정이 있죠. 자, 이의신청했을 때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해서 이의신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다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표적인 처분성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회 시험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면서 이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사건 번호 2012도 7119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자체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특허로 본다면 조합설립 행위의 설립 행위는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 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과 처분을 취소 소송 등으로 불복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업 인정 이후에 별도로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처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으로 해가지고 공권신 해가지고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부가 처분이 되게 한 요건으로서 세 가지.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된다. 사건 번호 2018도 57865에서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33회 1번에서는 이전고시라는 게 나옵니다. 도정법에서 이전고시는
공사 완료 고시로 사업 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여기 이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에서 행정처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도정법상,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와 도정법상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분양 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전 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정법상 이전 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통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이루어져 있다 이래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판례를 알고 있었냐 모르냐에 따라서 요 답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번 참에 이 내용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34회에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처분에 관련돼서 이게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은 다 처분이고 그 다음에 특허고 재량행위고 복효적 행정행위다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시는데요. 사업인정 고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를 분리하여 검토하지 말고 통일적으로 특허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수용권 설정, 목적물 범위 확정, 그 다음에 관계인 범위 확정, 토지 보전 의무, 그 다음에 토지물건 조사권, 보상액 산정 시기의 고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의 대상과 피고 적격이 무엇이냐 했을 때요. 수용 재결이 있고 이의 재결이 있을 때 우리 현행 토지 보상법 제 85조 1항과 행정소송법 제 19조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수용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고 만약에 이의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건 번호 2008-1504 원처분주의 관련된 판례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피고 적격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향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데요. 자, 수용재결이 소의 대상이니까 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 수용인회가 피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 관련돼서는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에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만약에 이의재결을 다툰다 그러면 이의재결에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를 재결할 수 있다 해서 제소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토지보상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인데요. 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합한 소송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85조 2항에서는 수용재결이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청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2008도 822 자녀지 수용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보증서로 다퉈야 된다. 그 다음에 2018도 227 간접 손실 보상에 대해서 잘못된 재결이 나왔을 때 이에 대한 불복은 간접 손실 보상도 보증서로 다퉈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보증서를 살펴보면요. 보증서라는 것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보상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액 또는 감액 이런 걸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직접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당사소송을 말합니다. 자, 일회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요. 자, 형식적 당사소송입니다. 자, 형식적 당사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면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형식적 당사소송이라 하고요. 보증서는
확인급부 소송입니다. 보상금의 액수의 과부족을 확인급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급부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도 원래 당사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소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도록 하면 되겠고요. 소송의 대상은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데, 직접적으로는 우리 소송의 대상은 법률관계인 보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증소 판례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08도 팔돌들, 즉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는 소송의 성질 및 상대방은 결국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이 판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2018도 돌돌체, 이거 간접수출 보상이죠.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한다고 하면서, 관할토지가 사실의 오인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재결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불복은 취소 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 초소로 다퉈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7-8129 주거이전비에 대한 다툼은, 이것은 공법상 권리로서 재결 이전에는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다투고요. 재결 이후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를 제외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85조 1항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주거이전비 징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85조 2항 보상금 증감 청소소로 다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평행정법에서 6회차 강의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었던 우리 사업인정,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시, 그 다음에 재결신청 청구 거부 처분, 이에 따른 불복, 그 다음에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과 수용재결에서 나온 보상금에 대한 그 불복,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행위 파트에서 우리 3법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처분들에 대한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불복,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그 향후에 보상복규 고득점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공부를 임할 때 합격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